네, 안녕하세요. 네, 수줍지만 거만한 방송 답업수다 34번째 시간입니다. 네, 거만하면서 수줍은 김여란 기자와 착하고 아름다운 이혜인 기자입니다. 아니죠. 섬세하고 천진 아니죠. 김여란. 네, 어쨌든 참 34번째라고 하니까 네. 뭔가 저는 방송 회차가 우리 나이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뭔가 우리가 좀 관록 있는 방송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나름 관록 있죠. 이게 방송이란 게 네. 쉬워 보여도 아예 안 한 거랑 한 것도 다르거든요. 엄청 다르죠. 엄청. 저희 처음 할 때 생각해봐요. 우리 파일럿 하나 버렸잖아. 근데 진짜 그때 네. 내가 약간 좀 반대했는데 버리스 잘한 거 같아. 진짜. 근데 우리 원래 40회를 채우면 엄청 베테랑이 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수준은 그냥. 그냥 한 5회 했을 때쯤부터 그냥 계속 쭉 조금 잘하게 된 채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 터지고 어쩌다 되게 재미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럼 김여란 씨 제가 말하나요? 우리 청취자에게 청천벽력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 연말 신년이어서 되게 나름대로 바쁘고 재밌게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따위 없어도. 네. 그런가? 네, 엄청 되게 자기 숙련에도 많고 네, 안 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 12월 안에 몇 회가 될진 모르지만 방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네, 맞아요. 이거 빼고 한 3번 정도 더 하면 되거나 아마 이럴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저희의 사실 이제 또 저희가 신년이 되면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 연말 신년에 좀 놀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렇게 막 30회를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좀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뭐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좋을 때 끝나는 게 좋지 않은 생각 들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즌 2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1은 40회가 되기 전에 끝내는 것으로. 네, 그러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들을 맛 떨어져서 청취율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오히려 막 마지막 회에 갑자기 막 끝이라고 하면은 막 청취자 댓글로 막 안 돼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실까 봐. 근데 마지막 회만 원래 시청률이 높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품 선물 뭐 이런 거? 아니 김여란 씨가 더 내려놓은 그런 모습으로 방송을 한다거나 나를 내려놓는 방송? 회사에 두려울 것이 없이 답업수다 사연을 다 김여란 씨 부서 사연으로 구성해가지고 실명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되게 저희 다음은 기레기 사연 할 거잖아요. 그럼 김여란 씨가 그걸로 다 해요. 오늘은 도부장이 나에게만 기사를 많이 배정해 주셨다. 부장 실명 막 다 까면서 4대 자폭 방송이에요. 사회형 방송이 아니라 퇴사 방송이겠지. 퇴사 방송.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퇴사당하면서 답업수다 끝나겠지. 공고사직당에서 그러면 한결에 가서 한결에 디스펙트를 우리가 점령하는 거야.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우리 유능한 기자들이니까. 네, 잡소리는 이만하고요. 네. 오늘의 사연은 김여란 씨가 가져온 것이죠. 이거 되게 소중한 사연 아닌가요? 우리가 항상 지인에게 받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또 메일로 온 사연. 두 번째. 네. 34회 하는데 사연 2번 왔어. 그래도 되게 둘 다 좋은 사연이었어요. 다음 화에는 우리가 아도르노님에게 사연을 강제로 받아볼까요? 괜찮다. 그래서 아도르노님도 한번 만나고 싶어. 내 친구가 너무 좋아. 사실 팬이 한 명 생겼어. 이렇게 말해버렸네. 처음에 댓글 보면서부터 막 아도르노 막 너무 괜찮다고 난린 거야 혼자. 미학을 공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나 막 이러면서. 아니 이름이 아도르노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아도르노님이 사연 하나 보내라고 하면은 또 뭐 거만한 방송에 청취자에게 사연을 뜯으려 하는군요. 뭐 이런 댓글을 또 다시겠지. 뭔가 예상을 뛰어넘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상사와 SNS는 하지 않는 거라고 점점점. 미생의 장글에는 자기 SNS에 팔로잉 하려던 김 대리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나는 드라마를 볼 때 김 대리 정도의 상사면 친해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요즘에 난 장글애가 어디서 읽었을지 모를 저 말에 100% 공감한다.
나의 상사는 나보다 한참이나 어리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이 회사에 온 나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회사로 온 상사. 처음에는 이 어린 상사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도 같이 술도 마셔주고 달래주고 친구처럼 잘 대해줬다. 저런. 그러길 1년여쯤. 어느 날 상사는 내가 하고 있는 SNS를 자기도 하고 싶다면서 물어와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내 아이디도 홀랑 가르쳐줬다. 이게 내 주말을 망치는 악몽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채 말이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사진을 올리면 다음날 상사는 내게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할래. 왠지 이 호들갑이 나 잘 어울리는 멘트가 상사의 말입니다. 고씨 어제 집에 일찍 간다더니 누구랑 술 마셨어요? 나 빼놓고. 주말에 누군가 꽃을 선물해서 사진을 올리면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다 들리도록 고씨 어제 꽃 누구한테 받았어요? 요즘 누구 만나나 봐. 어린 것 같지 않은데. 네, 이 일도 엄청 기분이 나빴지만 더 심한 일은 요 근래 일어난 일들이다. 주말에 회사고 뭐고 다 잊고 쉬고 싶은데 꼭 이런 메시지가 날아온다. 고씨 나 지금 SNS에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 눌러줘요.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으면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독촉한다. 주말이 끝나고 회사에 가면 왜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느냐며 삐쳐서 하루 종일 칭얼거린다. 그깟 좋아요 누르는 게 뭐 어렵겠냐 싶지만 강요하고 독촉하니 나도 오기가 생겨 어느 날은 그거 꼭 눌러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니 자신에겐 중요한 일이란다. 여기서 뭘 더 말하랴. 내가 탈퇴를 하자니 그동안 올린 사진과 추억들이 아깝고 계속 있자니 스트레스가 쌓인다. 한편으론 시원하게 탈퇴하지도 쿨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지도 상사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싫다. 와 짝짝짝. 네, 고 씨가 사연 주신 그대로 네. 제가 말하면 좀 톡씨를 바꾸긴 했지만 거의 그대로 똑같이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연 받으면 각색을 하는데 네, 막 글로 만드는데 우리 형식과 말투처럼 똑같이 써오셨어요. 나는 마지막 줄 내가 쓴 줄 알았어. 너무 저희 그 애청자라는 게 느껴지는. 네. 일단 이 확실한 거는 고 씨와 상사는 둘 다 여자분 동성이세요. 네. 연애 감정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SNS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죠. 네. 그렇죠. 근데 고 씨 상당히 착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마지막에 이렇게 꼭 짚어줘야 될 게 뭐 이런 말 시원하게 한마디 못한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착한 사람들은 꼭 자기 자학을 하거든요. 막 내가 싫다. 이상한 사람 주변에 있는 게 이상한 건데 그리고 또 뭐 이 경우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나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억지로 저를 칭찬하고 가거든요. 뭐 딱히 대단하게 잘한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약간 원숭이 머리 네. 이렇게 우깍깍 하듯이 제 머리통 이렇게 3번 이렇게 두들겨주고 집에 가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집에 갈 때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고 씨가 받는 스트레스가 본인이 뭐 소심하거나 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 제목 상사가 좀 마음도 좀 아픈 사람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사한테 딱 잘라 말하기 어렵죠. 상사인데. 네. 그러니까 되게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나쁜가, 내가 뭐 너무 소심한가 이런 생각 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100% 상대방이 이상한 거예요, 항상. 언제나.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상사가 100% 나쁜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네. 그 상사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그래요. 스스로를 악인이라 생각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고 네. 제가 고 씨를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회생활을 이 정도면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참 많은 걸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 고 씨가 되게 훌륭한 게 저는 자기보다 상사가 어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 열고 되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흔치 않거든요. 되게 그렇죠. 뭐 나이주의 막 이런 거 심해서 나보다 어린 게 상사라고? 막 되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되게 약간 큰 언니처럼 되게 이렇게 보듬어주는 느낌? 뭐 그런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고 씨 칭찬은 이 정도 하고 저희가 오랜만에 사연을 받다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칭찬. 네. 그럼 사연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저는 일단 또 사연을 보면서 우리 또 항상 더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가지 문제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 SNS 그냥 그 SNS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네. 뭐 좋아요를 안 좋은데 눌러야 된다거나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가까워지는 거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목질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 회사에서 전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회사에서 막 딱히 그런 걸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 친구들 보면은 회사 사람들을 안 좋아하거든. 자기 회사 싫어해요. 근데 그쵸. 다 같이 누구 생일마다 파티를 같이 하고 막 돈도 몇만 원씩이나 다 걷어가지고 선물 사줘요. 싫어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 안 그런 데도 많긴 한데 생일을 회사에서 챙기는 문화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도 이제 자기 생일인데 그 팀에서 누구시 생일이야? 양주 사줘야지 이러면서 생일날인데? 생일날에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다 남아 뭐 양주 다 팀 회식이다 이래서 양주 막 말아주고 11시 12시까지 이제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팀장으로서의 도리를 엄청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진짜 나는 후배 생일날 막 진짜 비싼 술도 사줘 진짜 개쩌는 선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소름 끼치네. 그렇게 그리고 막 누구 생일을 당일에 안 챙기더라도 누구 씨 생일이니까 뭐 3일 있으면 누구 씨 생일이니까 오늘 회식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술 먹고 싶은데 그 기분이 더 나쁜 게 회식을 하면서도 막 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취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든 그렇게 생일마다 꼭 회식한다고. 혜인 씨 연기를 보니까 순간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일찍 안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아작나는데 김여란 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부부 사이가 갈라지면 김여란 씨 책임이야. 김여란 씨가 위자료 나한테 줘야 돼. 나 지금 그렇게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지 지금 약간 마음이 충격 먹어서 뭐라고 그럼 할지 이렇게 모르겠어. 얘기해야지. 부장님 위자료 뿐이니까 제가 부장님 책임지겠습니다. 남은 인생 저한테 기대십시오. 이런 거 해야지. 그래야 드라마 나오는 캔디 아닌가요? 역시 애드립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새기고 더 있을게요. 과하게. 네, 알겠어요. 하트도 쏘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제 친구도 뭔가 좀 작은 힘든 일? 뭐 이런 게 있는 날이었는데 사실 뭐 큰 것도 아니었고 큰 일이어도 그걸 회사 사람들이 위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날이 아마 그 추석이나 설날 같은 연휴 전날 평일 있잖아요. 네. 그날이었는데 부장이 갑자기 우리 그 누구씨 지금 위로해야 되니까 다 같이 회식하자고. 다들 막 엄청 똥심 표정되고 막 그런 거죠. 그 위로 받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고. 아니 막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실연 당했다고 누구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오늘 다 집합이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우울해 죽겠는데 회식하면서 잔소리 들어야 돼. 역시 그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상사들의 다른 사고 회로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 이 전 메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고씨의 어린 상사랑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상사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쩔 수 없이. 그쵸. 뭐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윗사람 신경 쓰는 것보다 신경 쓸 게 훨씬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부서에 나이가 저보다 많은 후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이 단어는 싫긴 하지만 여튼 아랫사람이 불편해할 정도로 눈치를 보는 게 맞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혜인 씨 지금 허남철 씨 눈치 보고 살아요? 완전 아프게 왜 그래?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 혼자 눈치 본다 생각하지만 뭐 그냥 실제로 그 후배된 입장에서는 훨씬 심하게 배려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혜인 씨가 허군이 아니라 허씨보다 더 훨씬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저 원래 눈치 탁월한 게 눈치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동기인데 그래도 마음 아프다. 눈치를 봐도 선배로서 보는 그 마음은 훨씬 편한 거죠. 후배된 자로서 보는 것보다. 정신승리 그만해. 네,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네. 어쨌든 윗사람이 평소 뭐 보통은 윗사람이 많이 보더라도 이 아래 사람이 보는 것보단 덜하다는 그런 그렇죠. 거겠죠. 뭐 기본 장착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향신문이 또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선후배 개인주의가 되게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뭐 딱히 막 뭘.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른 신문사 기자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같이 놀다가 그 회사 얘기를 들으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심하게 친목질을 하는 거예요. 친밀하진 않은데 친목질.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막 되게
우리 기자라면 또 막 다 이래야지 막 그런 얘기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는 생각을 공유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문을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친해져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랑 누구랑 안 친해도 속 깊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튼 꼭 친해지도록 신문사 자체 그렇게 하니까 그 안 친한 사람 되게 부적응자로 여기고 그리고 막 되게 그래서 빈말하면서 막 되게 어울리는 게 좋은 그런 신용을 하고 그리고 전 그런 것도 느꼈어요. 자기의 사생활을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패를 안 보여주는 사람으로 여겨서 좀 경계하더라고요. 쟤는 너무 자기 사생활이 뭐 선을 그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많은 한국 회사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선 그런 걸 안 하면 수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제가 들을 땐 그러려니 하는데 뭐 정색하고 생각하자면 되게 이상한 게 상사들이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남자친구 안 사귀냐? 애 안 낳냐?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냐? 이런 걸 막 물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정이 없고 그런 나쁜 상사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물어보는 걸 이제 아랫사람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사실은 친목질 조장하는 문화가 되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전에 그 혼자 있고 싶어하는 곳이 그분. 지금 그 경우랑 비슷한 건데 혜인 씨가 자주 얘기하듯이 어떤 세대 간의 그런 문화 차이이기도 한데 뭐 우리가 맞추듯이 윗사람도 맞추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되게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친목질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깔려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대학 때 스터디 같은 데 가서 너무 친목질만 하려는 사람은 되게 막 다 배척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공부도 안 하고 막. 별로 저는 그러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을 너가 그런 사람이었나? 술 먹고 한현이랑 사과해서 맨날 술이나 먹고 어떻게 그 둘 다 외우고 있냐 진짜 징그럽다. 이게 김여란 씨가 그 대학교 때 했던 동아리 이름인데 웃겨 진짜. 근데 여튼 이제 요즘에 회사에서 MT 많이 가잖아요. 워크숍이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맞아요. 그냥 MT인데 워크숍이라고 불러. 뭘 일도 안 하면서 워크숍이야. 그래서 가서 1박 2일로 술을 마시는데 대학교 때도 MT랑 안 갈 수 있었잖아요. 가기 싫으면. 맞아요. 그렇네요. 회사는 다 가야 되니까. 저희는 뭐 MT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 보면은 워크숍 너무 치를 떨더라고요. 떨만하죠. 사실 저는 좀 이해도 안 갔어요. 그냥 뭐 하루 노는 건데 왜 이렇게 싫어하나 싶었는데 근데 싫겠죠. 사실은 상사랑 같이 가면. 그러니까 왜 워크숍이란 이름을 붙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냐고요. 가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로 간의 신뢰랑 호감이라는 게 같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당연히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 사적으로도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한국 회사들은 되게 일할 때는 사람 되게 열받게 하고 막 억압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 왜 이상하게 회식으로 그거를 풀려고 그 일부러 침묵을 도모하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김여란 씨가 말해도 되냐라고 한 이 부분이지만 저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혜인 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는데 올해 분만해서 달랐는데 나 때문인가? 퇴사 위협. 그러니까 저는 김여란 씨도 잘 알다시피 그 회사 선배들이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뭐 사연자 강아지처럼 막 사연자는 본의 아니게 된 거지만 저는 저의 아주 본의 깨끗한 본의로 그 친목질을 깊숙이 하다 나온 입장이잖아요. 처음 입사했을 때도 저의 처음 일진을 막 엄청 쫄쫄 쫓아다녀가지고 아이를 입고 계신 선배를 막 그때 뭐 아래서 깬 새가 쫓아다닌 것 같다고 막. 진짜 징그러워. 그러니까 남자 선배인데 막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막 그 선배랑 술 먹고 막 약간 그런 기자란 말이야 이런 얘기 듣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그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이랑도 막 모든 얘기 다 하고 기회만 있으면 술 먹으러 기회만 있으면 막 뭐 예를 들면 사건팀 회식이 12시에 끝난다. 그러면 선배들이랑 막 한 차 더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야 우리 저기서 뭐 노가리에 한잔 하자 이러면 막 엄청 신나서 막 엄청 막 좋아하면서 가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지금 완전 바뀌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리를 안 두면 결국 사단이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때 아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저의 본이랑 다르게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들이 또 워낙 네. 돌고. 그래서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너무 일로 만난 사람들하고 거리를 안 뒀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은 그 정도로 친목질을 하진 않고. 그러게요. 보니까 듣고 보니 혜인 씨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엄청 변했죠. 네. 처음에 진짜 뭐 저런 애가 다닌다 싶었는데 친한 척 대마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입사 처음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이니까 막 재밌고 좋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갈수록 사실 이제 업무 외적인 모임은 회사 안에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편인데요. 뭐 선배들이 싫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 시간은 사적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좋죠.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딱히 뭐 이런 자리가 많지도 않아요. 문화분 그냥 뭐 지금 부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의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좀 건조한 태도가 용인이 되는 게 우리 회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또 이제 기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사연자를 보면 어린 상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의로서 같이 놀아준 건데 어린 상사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당연히 뭐 제가 좋아서 노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상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 계속 너무 맞춰주는데 사연자가 이렇게 나름 그냥 배려하고 있고 노력하는 거라는 걸 근데 너도 나 좋아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좀 자기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런 권리라 생각하는 약간 거죠. 좀 미워. 너무 싫어. 이 사연의 그 상사는 조금 너무 얄미워. 너무 철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사실 우리가 집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드럽게 친하게 지내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그 친구처럼 된다는 건 일부러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씨 상사는 막 부하 직원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면서 근데 또 동시에 모순적으로 자기가 막 뭘 강요하려고 해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상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사는 일단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또 고 씨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 씨의 삶을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없으니까 술 누구랑 먹었어요? 뭐 꽃 누구한테 왔어? 이거를 왜? 왜 일일이 캐물어? 제 친구 다 한 친구거든요. 거의 그분. 네.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면은 상사가 누구씨 점심 누구랑 먹었어? 누구랑 먹던데? 이렇게 막 매일매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랑 먹으면은 막 더 엄청 눈치 주고 그러니까 뭐 고시 상사랑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뭔가 후배가 좀 자기보다 좀 재밌게 막 이렇게 사는 걸 꼴을 못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또 이제 남의 일에 유별나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 그런 관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긴 한데, 요상하게 그런 기싸움 같은 걸 벌이게 되거든요. 사생활을 많이 알게 되면. 그리고 또 남자랑 여자가 만약에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는 여자지만 근데 그러면 또 이성 간에 정군 있는 것처럼 스캔들을 내려고 해요. 회사에서. 저도 왜 그쵸. 한때 우리 동기 이재덕하고 선배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는 아기 아직 없어. 아기 뱃속에 있는 그 이재덕하고 엄청 엮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진심으로 그랬던 거야? 네. 그 선배들이 계속 뭐 밀어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덕하고 같이 기획팀도 하고 그거 할 때? 같이 원래 우리 동기들은 남자 여자 신경 안 쓰고 밥 잘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노는 게 즐거워서 노는 전혀 건데 전혀 여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덕도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어. 나 토요일에 저희 한해 커플 결혼식 갔을 때 그쵸. 제가 또 비모 씨 저에게 전에 프로포즈 했던 비모 씨랑 같이 서 있었는데 또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다음은 너네 차례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름답다. 네, 뭐 그냥 웃고 근데 넘어갔어요. 선배들 그런 분위기 할 때 농담할 때도 옆에서 같이 놀리면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계속 엮어주고 아직 멀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이 뭐 저희 동기 같은 경우 친구가 될 수 있죠. 평등한 관계니까. 근데 어쨌든 뭐 조직의 위계 그런 안에서는 뭔가 어릴 때 만난 친구처럼 막 그런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혜인 씨가 남녀 얘기해서 그러는데 또 제 친구도 회사의 남자 선배들하고 막 되게 대학 친구처럼 되게 허물 없이 엄청 친하게 지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흐뭇하면서 약간 좀 찝찝했거든요. 보는 게. 제가 맨날 뭐라고 했죠. 네 마음처럼 그렇게 남자 순수한 족속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날 우리 선배 그런 사람 아니야. 맨날 이러다가
그러다가 또 새벽에 이제 전화가 오고 뭐 자니 뭐 이런 문자 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제가 말한 아까 그 일진 선배랑 일종의 감정의 교류도 없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 선배가 새벽에 전화하면 이런 경우죠. 다른 기자들하고 먹다가 전화 와서 뭐해? 그래서 저 자는데요. 그러면 미친 거사 나와. 뭐 이런 식인데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 지금 그 선배도 아기를 낳고 네, 그 멀쩡하게 살고 계시지만 네. 근데 그렇게 막 정말 막역한 사이에도 막 의심하고 엮어주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근데 그거 막 엮는 것도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래서 내가 선배를 더 편하게 못 대하게 됐잖아요. 나는 더 그때 당시에 내 마음으로 더 집착하고 더 쫓아다니고 싶었는데. 소름 끼쳐. 너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맞네. 그래, 네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일 하고 있잖아. 지금 고시 상사처럼. 그때 난 그 선배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아니 존경할 게 뭐가 있어 대체. 막 기자정신 이런 거 알려주니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우습긴 한데 그런 거에 감동받았던 내가 우습긴 한데 그 선배 또 되게 달변이시잖아요. 그래서 몰라, 난 모르겠다. 술을 이렇게 막 사주면서 야 기자란 말이야 야 발로 뛰어야 되는 거라고 막 뭐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막 또 막 감동받아가지고 선배 진짜 막 엄청 막 나는 속으로 그 생각만 나. 전에 우리 수습 때 동기 한 명이 그 남모 씨가 아팠는데 아파서 그때 그 선배가 일진이었잖아. 그래서 아프다고 보고를 했더니 내 허락받고 아프라고 하고 끊었잖아. 근데 그게 되게 멋있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엄청 지금 5년째 비웃음을 하고 있어. 내 허락받고 아프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역시 우리 선배다. 역시. 너 그렇게 생각했냐? 미쳤네. 아니 그때 당시에는 역시 재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도 너무 존경하는 선배인 건 맞습니다. 진짜 이래 주옥 같은 거 같아 진짜. 허락받고 아파. 야, 내 허락받고 아파. 나중에 이제 병원 가긴 해줬어요 당연히. 따뜻한 선배인 거죠. 정이 많고. 여튼 이제 SNS 얘기로 다시 넘어오면 이게 친목질 말고도 SNS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제 저는 본의로 친목질을 했기 때문에 친구를 다 맺고 다녔겠죠. 네, 완전 막 엄청 다 맺어주고 막 신청이 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받다가 이제 페북 계정도 막 비밀 계정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제가? 2개 만들었죠. 네,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되고 자꾸 그러니까 계정 하나 없애고 그룹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취재원들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 선배들도 다 아는 취재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엄청 웃긴 글을 올렸는데 취재원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룹에 있어서. 근데 회사 선배는 못 보게 제가 올린 건데 뭐 회사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때 이 기자님이 페북에 올린 거 봤어. 나 진짜 배꼽 잡았네. 이러면 선배가 노출이 안 된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진짜 페북을 되게 치밀하게 고려해야 돼. 네, 그런 짓을 하기 싫어서 거의 접었어요. 이제. 그러게 한동안 쓰던 요새 안 쓰네. 네. 지금 친구가 한 40명쯤 막 이렇게 밀려있는 친구 신청이 안 받고 밀려있는데 이게 다 취재원하고 회사 선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되게 신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쵸. 근데 물론 이게 친구 신청 안 받은 사람들과 지금 친구인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어요. 맞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감당 안 되니 그냥 이제 안 받은 건데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페이스북만 하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원래 저한테는 내 그냥 친구들하고 너네하고 또 이렇게 막 미친 소리 하고 막 그냥 낄낄대는 막 이런 대였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일 관계된 사람들이 맺기 시작하니까 못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물이 터진 게 그 몇 년 전에 국장급 거의 이제 막 판직국장급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약간 좀 어르신이 막 SNS 한다는 게 되게 뭐 응원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안 받기도 약간 좀 되게 마음 아파할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때 받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게 되고 또 페이스북도 일할 게 많잖아요. 그쵸. 기사거리 많이 나오니까 또 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뭐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 것만 보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런 태도 전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그리고 저 SNS 친구가 진짜 계속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모두랑 잘 지내고 싶고 인맥도 막 엄청 팽창시키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좀 포기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그래, 너라면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왜 이 가상 공간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지 싶어서 그냥 페북을 안 하는 쪽으로 요즘에는. 사실 이제 페이스북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적인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알긴 하는데 그래도 좀 친구들하고 놀았던 그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하면서 느낀 건데 뭐 세대론으로 굳이 막 무자르듯이 나눌 순 없는데 SNS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세대별로 합의된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치매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대론 전문가. 세대론 저는 모든 걸 세대론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제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김여란 씨가 우리 또래는 이걸 굉장히 그 미니홈피 하던 시절에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데 처음엔 그랬죠. 좀 연배가 높은 분들은 이거를 약간 동창회 개념이나 뭐 그런 약간 사회적인 그 인맥을 넓히는 뭐 링크인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오염이 된 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으로 오염이라는 단어 좀 심하고 변질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쓰던 그런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정말 공적이고 인맥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가 된 거예요. 그 순으로. 그래서 이제는 페북도 약간 그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동창회 막 해가지고 막 정확히 잘 네이버 밴드 몰라요? 알긴 아는데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년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동창회나 산악회 모임 이런 거 해가지고 안면 있는 분들끼리 뭐 반갑습니다. 막 이런 인사하는 모임의 장으로 쓰는데 그 페이스북이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이제 사람들이 옮겼죠. 제 친구들이 한 1년 정도 전부터 러시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 계정만 있고 안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 신청 온 걸 쭉 봤는데 역시나 거기도 그런 그 일적으로 만난 분들이 제 계정을 어떻게 알고 와서 또 다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운동이 되나? 아니죠. 검색을 하면 이제 연락처 뭐 어떻게 해서 뜨니까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SNS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뭔가 이제 됐어. 저희가 했던 얘기는 뭔가 SNS와의 어떤 공적, 사적 뭐 이런 보편적인 수준인데 근데 사실 고씨로 돌아가면은 고씨 상사는 이런 우리가 말한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세대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거죠.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 좋아요 안 눌렀다고 막 칭얼대는 게 진짜 듣도 보도 이거는 이런 짓은 아무도 안 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현실에서 너무 지나치게 피드백을 하는 게 싫거든요. 상사가 또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본 얘기로 꼭 피드백하고 그 얘기를 뭐 저한테만 하면 괜찮은데 누구 페이스북 보니까 걔는 주말에 뭐 맨날 놀러 다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근데 그 사람 딴에는 이제 그게 어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 또 뭐 유머 막 친절 이렇게 생각해서 그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난 그 사람과 페북으로 친구를 그냥 맺을 정도지 그걸 깊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생각해보니까 뭐 누가 페이스북에 좀 예를 들어 막 좀 회사 생활 고민이나 뭔가 좀 심각해 보이는 거나 뭐 이런 저런 거 올리면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거 올렸던데 이런 그쵸. 식으로. 근데 고시 상사처럼 뭐 걔가 어디서 뭘 먹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특수한 고시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근데 고시 탈퇴를 고민도 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친구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저는 몇 명 끊고 블락도 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관계를 끊었다고요? 네, 상사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취재원도 있고 한번 맘 잡고 다 그냥 끊은 다음에 이 사람은 재신청하는 것도 싫다 이런 사람 다 블락해버렸어요. 싸우지 않았어도. 와, 너 짱이다. 되게 어떻게 약간 미쳤어요. 제가 회생을 하면서. 그래, 다시 봤어요. 뭔가 나보다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멀고 싶으면 그냥 먼 친구나 뭐 팔로우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전부인데 어떻게 끊죠? 그럼 나중에 발각될 수가 있잖아. 수사가 무섭지 않나요? 그 안 끊었을 때 더 무서운 거지. 왜냐면 건가요? 안 끊었을 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그룹 분리해놓고 먼 친구 했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걔 페북 봤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려야지. 아예. 그래서 저는 아예 확 끊고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막
너 나랑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너 걔랑은 친구인데 나랑 왜 끊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어차피 물어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러네요. 물어보는 것도 대박이죠. 네, 이 고씨의 상상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상사만 끊고 그냥 확 끊고 저 인스타그램 안 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친구 다 끊고 제 일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 공개 이런 건 없애고? 저는 사실 여기서 고씨한 상사랑 끊으라는 말을 할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끊어야 돼. 혜인 씨처럼 끊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시원하게 끊으시죠. 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회사에서 누구랑은 친한데, 그러니까 이 상사만 끊고 싶고, 뭐 회사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뭐 그냥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분명히 발각될 수가 있거든요. 걔만 끊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려되면 아예 인스타그램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끊으려면 다 같이 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사람. 뭐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어떤 애는 회사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도 그냥 아예 애초에 SNS 차단을 다 하더라고요. 안 받고.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어영부영 늘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그냥 아주 잘 지내지 못할 거면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한테 신경을 쓰면은 정말 내 인생의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래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사적인 만남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계속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냥 싸늘하게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일로 너랑 이제 뭐 그 사람이랑 이분이 일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이래야 되는 거면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개인적인 만남 무조건 피하시고 일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좋은 태도 유지하면서 제가 이거는 뭐 복사는 이거 제가 해드릴까요? 이거 다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너에게 항상 호의가 있다. 하지만 너와 개인적인 걸 공유하기 싫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고씨도 자질이 있어요. 상사한테 그 좋아요 누르라고 하니까 꼭 눌러야 되냐고 반문했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마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나는 SNS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남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아니면은 상사한테 반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저도 이거 눌러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실래요? 뭐 이렇게 상사가 뭐 올리면 상사 어디 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연락하고. 그 상사가 막 더 좋아하지 않을까? 막 계속 눌러주면서 내가 좋아요 눌러준 거 봤어요? 그러면은 상사가 좀 약간 샘내는 것 같으니까 얘가 좀 짜증낼 법하게 자랑 계속 올리는 거 만들든 뭐든 해가지고 나 뭐 받았고 어디서 누구랑 놀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동안 되게 열받고 좀 질투하게끔. 엄청 강한 멘탈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랑 이렇게 뜯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사람 너무 많을 때 항상 분노에 차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너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정리할 수 있는 건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을 내서 정말 내 친구나 가족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생기게. 진짜 무의미한 정말 에너지 낭비죠. 무의미한 낭비. 그러니까 빨리빨리 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산을 한 번 넘는 게 어렵지 이게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저처럼 지금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저 요즘 침묵질에 산을 힘겹게 하나 기어올라서 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씨를 위해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책 담당인데 요새 계속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책을 안 읽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뭔가 근데 이런 사연에 책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영화 제목은 러브 크라임이란 영화인데요. 이게 사랑 범죄 뭐 이런 얘기죠. 사랑 범죄. 제가 직접 아직 보진 못했고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뭐 상사와의 관계 이런 얘기인데 이게 프랑스 영화인데 그 부하 직원인 여자가 이사벨이고 상사인 여자가 크리스틴.
이 두 여자 회사원들의 얘기예요. 네, 스릴러 범죄물. 또 그 데스프루프처럼 막 또 썰고 그런 내용입니까? 뭐 그렇게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써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스릴러 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후배인 이사벨이 상사 크리스틴을 엄청 좋아해요. 되게 존경하고 롤모델이고 따르고 막 크리스틴도 이사벨한테 막 엄청 신뢰를 해주고 막 그러는 줄로 착각했죠, 이사벨은. 근데 사실은 되게 부하 직원을 이용만 한 상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은 그 이사벨이 일한 걸로 크리스틴 다 먹는 거, 이용당하는 거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다가 엄청 큰 건 공을 대놓고 가로침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배신감이 들어서 이사벨이 상사한테 막 기어오르고 반항도 하는데 근데 이 상사가 또 만만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되게 막 내치고 심하게 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사벨이 크리스틴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는다는데 고씨가 SNS를 끊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상사를 죽여라 뭐 이런. 물론 이제 그게 그 영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센 극단적인 걸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고씨 마음이 좀 이제 애매할 것 같아요. 뭔가 짜증은 나는데 이게 막 진짜 엄청 나쁜 짓도 아닌 것 같고 요도 되게 너무 짜잘짜잘해서 이거를 막 해줄까 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짜증이 나고. 근데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상사를 죽이기까지 하는 되게 심한 걸 보면은 왠지 이입이 되면서 이 마음이 해소가 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냉정한 얘기지만 이 이사벨이 되게 멋모르고 좋은 마음으로 상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뒤통수를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막 너무 사람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고씨 상사나 모든 상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상사 부하 직원 사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되게 정이 떨어져서 시원하게 단칼에 인스타 친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씨. 저희가 비록 책임은 안 지지만 네. 저희가 얘기한 대로 실천하고 영화도 보시고 SNS에 탈출한 걸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후기 기다릴게요. 네. 후기 막 너희 둘 때문에 막 오늘 공고 사직 당하는 중이다 말. 그럼 저야 제보하세요. 저희가 그거 써드릴게요. SNS 끊었다고 공고 사직. 대박. 네. 전에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듣는 또 H신문의 모 친구. 비모 씨. 네. H신문의 비모 씨가 또 있죠. 한테 이제 곧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나? 아니 뭐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지? 되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세게 나가놓고 나서 뒷수습이 안 될 때 어떡하는지 그거를 책임지는 방송을 해달라는 거야. 오 괜찮은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그 경우에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각자의 몫으로 하면 안 될까? 생각 한번 해볼까? 나는 항상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게 나간 다음에 뒷수습이 안 되면 그냥 잊혀지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약이다. 진짜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이 잘못을 안 하고 얌전히 잘 사는데 계속 씹으면 씹는 사람만 못돼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살면 됩니다. 한번 반항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바짝 엎드려서 살고 있으면 그럼 다 잊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그런 회사면 어떻게 막 되게 왕따시키고 이런 수준 낮은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회사까지는 내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네. 그거는 제 상상 밖의 범위입니다. 네, 저희 세계가 좁기 때문에 네. 뭐 H신문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H신문? 모르지 H신문. 남의 신문사니까 막말. 김호 씨는 아쉬워했나요? 끝난다는 걸요? 뭐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네. 역시 슬퍼해줄 사람이 많이 있진 않군요. 뭐 이런 팟캐스트 하나 때문에 슬퍼하기까지 하면 저희가 진짜 저한테 슬프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울어드릴게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오늘 또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나요, 김연아 씨? 방송을 하면서? 네. 오늘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저는 즐겁긴 한데 그냥 그랬어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침묵질은 죄악이라는 걸 근데 제가 그 뒤로 약간 지금 쿨한 척을 하는데 되게 변형된 침묵질이 생겨가지고
그 다수의 선배에게 집착하고 술 마시던 걸 떠나서 소수에게 집착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집착이 아니라 좋은 거죠. 이렇게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는 건. 네, 그 소수의 선배에게 집착하고 타사 선배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혜인 씨는 기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겉으로만 이렇게 냉정한 척하게 됐지. 그러네. 그러니까 회사 선배들한테 대한 집착을 밖으로 돌렸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까지. 네, 지금 오늘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죠. 네. 여튼 화요일에 올라오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아, 그렇네. 다들 답없수다 듣고 행복하세요. 네, 안녕. 안녕.